리허설 이제 시작 끝났습니다. 자, 리허설 끝났네 이제. 자, 오늘은 58차 웨비나입니다. FDA 어제와 오늘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나오신 FDA 아시아 LLC의 김기수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김기수 대표이사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휴일을 부철주야 우리 군단장님을 위해서 내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FDA 관련해서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재료는 화면에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요. 참고로 저 밑에 보면은 www.fdaAsia.com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많은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탕에 깔아놓은 이 화면도 홈페이지에 다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US F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에 현지 있는 법인입니다. 이게 FDA 에이전트입니다. 그다음에 FDA 아시아 LLC는 유한회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이고요. 사실은 저는 미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코로나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전국을 투어하면서 느끼는 건 FDA가 이렇게 가벼운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난립된 경우도 있고요. 너무 몰라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짧게나마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회사 소개서를 진행하면요. FDA 아시아는 US FK 바이오사의 자회사로서 미 합종 의약품 및 의료기기고 원료라든가 이게 검사 등록 승인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DA 아시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고요. 연구법인의 FKS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내에 있는 연구소들하고 긴밀 활동하고 있는 검사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FDA는 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초적인 얘기지만 FDA 주소가 본사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간략하게 표기해봤습니다. 그다음에 FDA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되게 엄격하게 공산품이나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 FDA입니다. 저도 제가 이해한 지가 한 7년 차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강구된 게 많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과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식품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다 거의 8, 90%가 다 수입을 갖고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GMO를 먹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안타깝게. GMO라는 게 사실 유전자 변형 식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할 게 뭐냐면 성공 사례로 본다면 아까 여기 사진을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인절미입니다. 이게 인절미인데 찬물로 타먹는 인절미입니다. 이건 지금 4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차후에 좀 더 보강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는 대부분 이해하시는 게 등급이 3등급이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등급까지 있더라고요. 미국은 1등급이 무슨 뜻이냐면 크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의료기기 제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다음에 2등급은 뭐냐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좀 더 리스크가 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부터 이제 FDA 관리 대상이 됩니다. 혹시나 510K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단 키트라고 들어보셨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진단 키트가 2등급에 해당되는데요. 지금은 아주 제조 환경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이제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이 아주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반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FDA를 내준다는 핸들링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초창기에. 근데 사실은 일반 화장품은 FDA와 관계가 없습니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근데 단지 기능성 화장품이나 양용이라고 해갖고 한방을 기반으로 그 화장품은 이건 자율규제 프로그램이라 갖고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이건 또 아직도 다 카테고리별로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이렇게 또 가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인데 요즘 되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저는 여기 OT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OTC가 뭐냐면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고 하지만 전문약품은 병원이나 아니 약사한테 이렇게 제조를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반 약품은 마트에도 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스피린이 없는 이유가 좀 안타까운 게 아스피린을 가벼운 그램으로 먹게 되면 사실은 그 되게 혈액순환에 좋게 판단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사오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물로. 아무튼 내년부터는 아마 OTC를 제가 좀 강화해서 좋은 약재 내지는 원료를 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한번 커뮤니케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라는 약품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제약품이 우리나라 70, 80%가 다 복제약품입니다. 특허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신약은 거의 힘듭니다. 뭐 수십 조를 들여든 수십 년이 걸려든 이 신약이 나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아스피린이 100년이 다 되는데 아직도 그 FDA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을 먹고 리스크가 생기면 그날로 FDA 취소됩니다. 이 아스피린도. 근데 1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그나마 안착을 시킨 게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관련한 제품들은 사실은 뭐 되게 퀄리티가 높은데요. 이게 거의 3등급에 해당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MRI라든가 뭐 레이저 치료기 이런 것들이 사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환경이기 때문에 쓰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향후 또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또 강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거의 OEM이나 ODM 구조를 가지고 식품이나 화장품을 어셈블리 해가지고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을 투어해 보면 이 공장 등록이 되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공장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중요한 건 또 공정 심사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ISO부터 뭐 여러 가지 CE 인증 기관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식품 쪽의 그 컨텐츠를 보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아주 그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저도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 다시 한번 어셈블리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FDA 아시아와 FK 바이오선스는 제가 양쪽 다 공동 대표입니다. 미국 현재 법인도 있고 여기 법인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큰 활동이지만 좀 미약한 게 뭐냐면 현재는 그 전에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그 바다는 그 해수부 직할 그 공기업인데요. 이게 현재는 키오스트가 그 보면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진행했는데 해초유라고 있습니다. 오메가 369의 들기름이 베이스인데 FDA를 처음으로 등록해갖고 2차 상품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FDA 아시아나 해양과학기술원의 제주 연구소를 2년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에이전트가 한국에 있는지는. 현재는 그 충북 산업융합본부 컨트롤 타워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송에 있겠죠. 향후 아시아의 위치를 기반으로 컨트롤 타워를 미국 FDA 검사 등록 승인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아시아 10개국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작년하고 올해 있으면서 런던은 오픈시켰습니다. 지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해를 구하시면 아마 좋은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DA를 받으려면 어떤 공정을 받고 어떤 프로세스를 하느냐. 사실은 그 컨설팅 하는 사람마다 다큐멘터리가 다
첫 번째 온라인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접수하는 게 있고요. 오프라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출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검사 의뢰서 제품 완성 체크리스트, 영문사업주동증 어디서 띄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참고로 세무서가만 무료로 띄워줍니다. 그다음 제품 설명서 또는 성적서라고 그래갖고 제품의 분석표가 있을 겁니다. 식약청에 있는 것.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실험 방향 및 항목 등록 관련은 검토를 합니다.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 진행해도 되겠다 하면 저희가 인보이스를 끊어드립니다. 비용이 얼마 나오고 기간이 얼마 거는지를 사전에 통보해 드려요. 그럼 그걸 보고 마지막 초이스는 기업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행은 바로 필요하면 제 미 연구소로 보냅니다. 때로는 제가 여기 심의 중에 굳이 내가 식약청의 기준을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제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에이전트 권한으로 이걸 다시 FDA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식품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평균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한 70일 소요됩니다. 근데 이건 70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핸들링하는 범위, 제품의 제조나든가 OEM인지 ODM인지 레시피가 있는지 또 특허가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 이 제품 설명서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다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완료가 됐으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FDA 전산에 등록되고요. 실험 성적서하고요. FDA 연구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FK 바이오 사이언스겠죠. 에이전트가 발급하는 인증서가 있고요. 또 하나 기업한테 아이디를 줍니다. 전산에 아이디를 주고 패스워드는 FDA하고 에이전트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FDA 받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이나 주변 분들한테 그럼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전산 내용을 보자고 하면 거의 7, 80%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특허처럼. 그 2년마다 합니다. 갱신은. 이 갱신에 관련된 건 또 다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신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본적인 자료가 어떤 거냐라면 이렇게 저희가 포맷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시면 앞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는. 또 여기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다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관련된 건. 근데 여기서 다 빨간 글씨에 적혀놓은 게 뭐냐면 허위 자료를 줄 수도 있어요. 기업이. 자기 성적서 제품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는 수에도 불구하고 남의 회사 거 아니면 카피를 해갖고 저한테 접수하면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기업은. 되게 중요한 빨간색을 표기하는 내용은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주게 되면 그날로 FDA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빨간색을 또 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산에 이거는 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마스크가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지만 사실 이 마스크가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이게. 의료용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듯이 이 마스크는 사실은 공산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약 외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FDA는 사실은 그 마스크를 관리 안 합니다. 더 집중하게 된다면 CDC라고 있습니다. 이게 질본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질병본부. 사실은 질병본부가 마스크를 관리합니다. 산업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에이전트가 전산에 보면 좌측에 보면은 US 에이전트 김기수, FK 바이오사이언스 저희 회사하고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반드시 전산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이렇게 성공 사례 중에 하나를 또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말씀 마스크하고 의료기기는 이제 아마 미 본태도 내년 3월인가 되면 아마 FDA 규정이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FDA가 첫 번째 뭘 관리하냐면 제조 환경을 먼저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다큐멘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완료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이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 팥죽 아시죠? 양평에 팥죽인데 이 회장님이신데요. 이 회장님이 그 발효 커피를 저한테 FDA 의뢰가 왔었어요. 그러고 보면 아까 말한 페이퍼 결론물이 사실은 이런 전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이 FDA 전산 내용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유효기간이라든가 또 제품이라든가 저희 다큐멘터리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가 패스도 치게 되면 전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FDA를 받은지 안 받은지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한번 제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FDA에서는 이런 인증서가 없어요. 사실은 발급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FDA에서 주는 증서인 줄 알고 대부분 이걸 자꾸 달래요 저한테. 우리 본토에서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FDA를 제가 작년에 마스크 공장 한 200개가 의뢰가 왔는데 46개뿐이 안 해줬습니다. 대표 기업을. 근데 그분들이 그 허위로 막 발급을 내주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료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의 뭐 10,000불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종이를 드리지 않았어요. 커피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TIA는 지금 아마존에 엄청 들어가는 마스크 회사입니다. 마스크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도 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마스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여곡절 겪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FDA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발급하는 겁니다. 국내용입니다. 해외도 다 이거 써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에 못 들어가니까 대부분 제가 아까 출력물만 드리잖아요. FDA 전산에 출력물을 드리면 그 안에 페이퍼가 다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걸 안 주니까 제가 브로커라고 알더라고요. 답답해서 이건 무지개 색 걸로 하려다가 그냥 이 안에 그 영문을 쭉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보면 그냥 프로세서로 잘 마무리했다라는 확인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어디 가서 FDA 증서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되게 아둔한 표현일 겁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건 에이전트가 발급하는 거예요. FDA가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FDA 아시아 LLC는 뭔가라고 판단할 때 FDA는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한 지사가 소재한 국가의 FDA 클라이언트들을 통해서 시장 개척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때는 전 세계 10위, 6위까지 수출 국가였어요. 물론 그만큼 백그라운드로 수입을 더 들어오겠지만 우리나라는 가공 기술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유럽의 CFDA라고 할랄 요 각자의 환경들 다 정립을 다 해놨습니다. 올해. 그래서 할랄도 들어와 있고요. 현재 말레이시아 현지 저희 지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인포메이션만 드립니다. 그럼 우리 그 김기비 대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Q&A를 주신다면 사실은 저한테 이거 되게 중요한 첫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해양과학기술원 아까 얘기했죠 해초육 이때는 그 안산에 있었습니다. 본원이 2017년도에 부산으로 옮겼죠. 해양대학교 앞에. 가보시면 여기 그 관련된 건 제가 보도자료 낸 건 아니고요. 세계 최초로 오메가 해초유 조성물을 위한 생산 협력을 위한 4자 간 협약인데 제 역할은 FDA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3년 프로젝트인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미 본토 가서 6개월 안에 내가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주도에 2년 7개월을 있었겠죠. 이게 과제물이 국가 과제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레퍼런스가 아마 그 구글이나 들어가셔서 해초유 치시면
관련된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사실은 해초의 기본은 그 스피루나입니다. 스피루나는 거의 8, 90%가 다 수입을 들어와요. 그래서 베이스는 들깨기름입니다. 들깨기름이랑 스피루나랑 배합을 해가지고요. 식용유 대처를 위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상용화 됩니다. 근데 보도자료 2개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건 그 사과로 소세지를 만들었습니다. 사과 소세지 한번 드셔보셨나요? 아마 기술 독립군은 제가 그 또 샘플로 드릴 겁니다. 충주에 있는 기업인데요. 이 친구들이 오성으로 제가 이전하면서 이 대학생이 갖고 왔어요. 대표이사가. 청년 기업인데요. 베트남에 그 박람회에 갔는데요. 베트남에서 그 육가공, 우리나라는 그 구제역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제역 국가.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기반으로 한 과일을 위한 소세지를 만드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 소세지를 제가 한번 여기 갖고 오면 시식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파프리카, 그다음에 모닝가, 조만간 그 누르궁뎅이 소세지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버섯에 대한 그 내용은 뭐 향후 1시간 이상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공 사례 청년 기업을 살리려고 베트남에서 FDA를 받아오면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열흘, 한 15일 남겨놓고 전태 왔어요. 이건 에이전트 권한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도착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FDA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이걸 FDA를 받았냐. 뭐 아무튼 그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유엔에 등록까지 해놨습니다. 캔으로. 소세지를 캔으로. 이 얘기는 그 작년에 그 800만 불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주시에 난리가 났죠. 전문 기업이.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되게 그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의사협회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이나 의료기기. 특히 의료기기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신기술 인증을 받은 건 아마 이 기업뿐이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휠체어가 유튜버 들어가셔서 낙상 방지 휠체어 치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게 그 휠체어가 한 100년이 넘도록 바뀐 적이 없어요. 기능이. 자세한 내용은 이 회사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친구들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FDA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4년이 걸렸어요. 미 본토에도 휠체어를 FDA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미 본토도. 왜? 이건 늘 있던 거였거든요. 휠체어는. 근데 이걸 FDA를 왜 받지? 받은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링거라고 그래갖고 휠체어에 옆에 꼽는 링거 있잖아요. 이게 한 세트가 돼야 의료용 휠체어가 됩니다. 이건 아마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휠체어를 그 보호자가 없을 때 휠체어를 그냥 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잖아요. 옆에 보면.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앉아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낙상해서 허리 다치는 분, 고관절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병원 안에 많은 그 위험 사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구도 예측 못하고 관리를 안 했던 겁니다. 이 휠체어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발을 잠궈 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발을 열면 움직이는데 처음에 이 규정도 있습니다. 앉는 휠체어 앉는 법도 있는데요. 이걸 안 하시고 그냥 앉으세요. 내릴 때도 그냥 밀어버리고 침대에 올라가시다 보니까 거의 낙상으로 보험 수가를 엄청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유영배 대표라는 이 친구가 이 바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고자 할 때 갑니다. 근데 우리가 바퀴가 항상 먼저 출발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듯이 이 휠체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앉는 다음에 발을 채워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도 관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는 미 국방성에 들어갑니다. 인도 정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발주를 공장까지 지원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는 아마 대학병원의 큰 VIP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에 또 이렇게 희망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이건 조달 등록까지 다 끝난 제품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성공 사례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어서 오늘 PT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잘 아시고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이시죠? 이분은 단 한 번도 제품을 PPL로 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발이 로이타 신발이라고 이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유튜브 뭐 한번 가보시면 이분도 한 15년 동안 이 신발만 전념받습니다. 이 신발도 사실 의료에 해당됩니다. 척추를 텐션을 이렇게 릴렉스 해주니까 대부분 보행할 때 허리나 척추에 대한 리스크가 적습니다. 등산하실 때 이 신발 신고 되면 피로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반기문 사무총도 아직 이 신발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 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FDA인지 FTA인지 잘 모르셔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기업들이 지원비가 나와요. 사실은 FDA나 할랄 뭐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사업이 많은데 특히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인데요. 이건 지역에 국한돼 있더라고요. 비용들이. 그래서 한 해 제 기억으로는 한 6천억이 나가더라고요. 뭐 할랄부터 뭐 FDA부터 뭐 CE 뭐 여러 가지 인증인데 각 예산들이 많이 들었는데 한 해 중소기업이 제가 아직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국가 예산들이 한 2조 원 이상이 풀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제가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함구하겠지만 정작 필요한 기업한테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돈이 필요한 기업이 소기업이고 농민들이 아주 기초적이지만 그분들이 돈을 구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개런티가 되는 매출이 있거나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요즘 규정이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강소기업이나 청년 기업들 이렇게 해서 많은 귀농 귀천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거마저도 너무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리스크가 많은 걸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작은 데 기업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지자체를 초이스해서 뭐 강의를 하는 게 낫겠다 오늘처럼. 그래서 영천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지 약초가 유명하더라고요. 영천에 시장님이 오늘도 안 갖고 왔지만 삼계탕을 끓이려면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커피 티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 넣고 물 넣고 끓이고 티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게 삼계탕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예산 한 9억을 넣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또 기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FDA가 왜 필요하며 수출을 하게 되면 뭘 준비를 해야 되며 백그라운드로 뭘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수출부터 인증까지 쫙 프로세스를 했는데 36개 기업들이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영천에 FDA 받은 제품이 거의 없어요. 받았다고 전태 왔는데 서류가 없고 유효기간 지난 거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는 제 의지도 한번 이날 아마 최근입니다. 최근 뭐 기사 날짜는 잘 얼마 안 됐는데요. 브리핑을 나와서 되게 감사함을 표현받고 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어디냐면 상주 아시죠? 저도 상주가 서울시보다 크더라고요. 면적이. 상주가. 그래서 여기 상주시장님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브리핑한 적이
없더라고요.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을 갖고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상주 꽃감이 FDA를 받을지 못했더라고요. 꽃감. 꽃감도 이제 아마 12월 달 좀 후반기 되면 꽃감이 FDA 받은 꽃감이 나옵니다. 상주 시장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성공선을 만들려고 먼저 제가 실사를 서너 번 갔습니다. 그리고 샤인 머스캔 아시죠? 샤인 머스캔은 얼마 전에 FDA 두 개의 기업을 FDA 내줬습니다. 상주시에서 특산물로. 샤인 머스켓은 한 2만 5천 평입니다. 단일 면적으로 제일 커요. 그분도 10여 년 전에 먼저 시작했던 분입니다. 물론 일본 특허를 뭐 갖고 있지만 뭐 어쨌든 지리적으로 농수산물 중에 상주가 되게 확장성이 넓을 수 있어요. 서울시보다 면적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지방을 이렇게 투어한 적이 없었는데 두 지역을 아마 좀 더 깊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불러주시면 지자체가 됐던 뭐 더 좋은 환경의 강의 내용이 있다면 오늘처럼 제가 부족한 표현이지만 핵심만 잘 인지해도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독립기술단하고 내지는 또 우리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업셈블리를 하게 되면 창의적인 제품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아젠다가 있거나 아이틴트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거 복사하고 카피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해외에 나가시는데 사실은 허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왕왕 뭐 미국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왕래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공감하실 수 있으면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컨퍼런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오성에 지사를 내주고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2019년도는 아주 되게 저희 본사가 FDA 아시아가 오성으로 들어왔죠. 이제 바이오나 바이오로직스, 기타 이제는 바이오라는 용어가 사실은 기준이 되게 무분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정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오가 발효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발효 기술이 뛰어나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옛날 조상님들이 장독에 갖고 있는 항아리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몸에는 한 2조가 아마 될 겁니다. 유사균이 있어요, 몸에 세균이. 세균 관리가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유산균, 유익한 균이 내장에 많이 있을 때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역과 면역력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과 면역력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산업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장독대 비즈니스가 아마 내년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비건 식품이든 또 이런 다양한 발효 제품이 사실은 바이오의 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제주도에서 회초회를 다 마무리하고 오픈식을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오성에 한번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디스커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안타까웠던 건 코엑스에서 이거 한번 국제 방역 바이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방역이 사실은 마스크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방호복부터 진단 키트,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뉴트럴 장갑, 그에 관련된 하드웨어가 많은데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작년과 올해도.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하길래 제 개인 사비 들여서 코엑스를 제가 대관해가지고 이틀 동안 여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한 달 청장까지 오셨어요. 그 와중에 주무부처 협조는 외교부만 넣고요. 나머지 이런 부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잘했다고 한 이유는
내년에 제가 이걸 제대로 한번 기업들 모아놓고 수출 기반을 한 어셈블리를 좀 하고자 하는 희망이 생긴 게 여기서 많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기업들이 하셨어요. 전시회 뭐 나중에 유튜브에 저희 국제 방역 바이오라는 컨퍼런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숙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방역보다는 아까 바이오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작년에 제가 판단한 기준입니다. 근데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코로나는 진보합니다. 4년마다 그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건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면역력을 높이거나 면역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먹거리거든요. 이제 먹거리가 장독대 산업이 내년부터는 이런 그 표준화 내지는 인증 내지는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우리나라가 희망적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제가 방역 바이오를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는 서로 그 가치를 만드는 거라면 이제는 수출뿐에 없다. 최종적인 것.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강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가치를 우리가 모으는 게 아마 내년에 가까운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판단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건이라고 그래갖고 그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먹는 거리에 가장 그 민감한 게 알레르기도 사실은 고기가 이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인 음식이 밥 먹을 때나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활성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먹거리는 되게 중요한 걸 다 공감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어떻게 먹었을 때 조금의 장수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FDA에 관련된 가드라인을 적어놨어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많은 내용들이 여기 숙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자로 제가 미국 들어가기 1월 달에 미국 가기 전에 이 책자가 아마 각 대학교라든가 관공서에 그 보낼 겁니다. 이 가드라인을 가지고 가이던스를 가지고 최소한의 리스크가 없이 진행하면 좋겠고요. 제 안 보이시겠지만 맨 끝자락에 뭐라고 해놨냐면 품질 시스템을 유지를 위하여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의지가 없을 때는 FDA 인증을 받기를 위해서 도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갖고 생산하지 않으면 FDA 진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설픈 제품 갖고 해외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만큼 제가 여기다 좀 많은 메시지를 넣어놨는데요. 상당한 특권이지만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오늘 그 강의에 보강될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뭔 일을 하게 되면 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제가 올해는 제가 이 공기에 그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이제 최근에 플라즈마 뭐 살균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대기에서 갖고 있는 그 호흡이 사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건 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스크 쓴 이유는 그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치과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해놓고 들어갔던데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냐면 이 킨텍스에서 올해 그 되게 큰 클린에어 엑스포라고 이거 좀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한 내용이 작년에 내지 올해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9월까지 제가 FDA를 받은 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올해 가기 전 12월 말경에 저희 오성 본사에서 이제 똑같이 비전 포럼을 하고자 하는데 할 때마다 이 코로나가 그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제는 12월 말경에 이 오성에 귀한 분 모시고 또 더 훌륭한 분들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좀 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 행사 날짜는 그걸로 그때 당시였는데요. 이제는 12월 날 확정해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과 또 관계성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해가지고 전시도 할 겁니다.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한 각국 대사님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한남동이다 보니까 우리 애엄마랑 우리 딸을 이제 살고 있는데 저만 해외를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사관이 한남동과 용산 집안을 한 80개국 대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해외를 나가지도 못하고 국내에 여기 있지만 뭐 활동 분야가 매우 미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준비를 작업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FDA 규정이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없더라고요, 채널이. 그래서 오늘처럼 언론사라고 해봐 작은지만 인터넷 방송인가요? 그걸 좀 공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오늘처럼 실시간 한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CFDA 뭐 여러 가지 일본 후생성 이런 다큐멘터리를 정보를 공유하고 그 규정들에 대한 과정들을 아예 시작부터 미국 예를 살려주면 미국은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실험실이라든가 어떤 위탁을 해서 그 제품의 안정성을 테스트 다 끝나고 그 제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끝내놓고 생산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프로세스는 그냥 인허가 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뭐 해외 많이 다셔보시겠지만 미국은 식당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면요 1, 2년 걸려요. 익스페셜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소방법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볍게 구청 가서 식당 할게요.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먹거리에 대한 미국은 아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만 리스크가 생기면 그 회사는 존폐가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거리 갖고 장난치면 그냥 매우 힘든 기업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언론에 대한 부분은 매우 비중 있게 한번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언도 듣고요. 저는 언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요하고 싶습니다. 근데 FDA 아시아와 할랄 비건 이 시장 확보가 되게 중요한 게 무슬림이라고 해서 다 뭐 대부분 종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할랄은 수출을 위한 이 벌써 20 인구가 꽤 많죠. 20억 인구가 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20억 인구가 되는데 한국도 한 4만 명인가가 무슬림으로 개화된 분도 많아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유도 뭔가 도움을 가고자 하는 난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랄은 되게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데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현지에도 저도 많이 갔다 왔고요. 요거 관련된 거는 꼭 할랄 아닌데도 디스플레이가 비건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 이제는 먹거리, 그러니까 돼지, 피, 돼지, 뭐 기름, 오일 이거 하나 들어가면 뭐 어떤 회사를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치킨 회사가 좀 큰 기업이 인도네시아 갖고 스프에다가 돼지 오일 이걸 잘못 전량 다 추출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관리를 못해서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날은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기업한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이 컨퍼런스를 해놓고 비전 포럼을 하고 갈 건데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서로 윈윈하거나 도움 주거나 제안할 수 있는 기업이나 내용도 있다면 상시 기술 독립권을 우리 본장님을 통해서 분단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받기를 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슬로건입니다. 이제는 높이 날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이라는 게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볼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이제 이걸로 가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뭘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과연 어느 나라를 출시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올해 가기 전에 각자의 기업들,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아버지로서 좋은 만남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질문이 있거나 또 내지는 저희 메일이 다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내용을 기억하시면 더 좋은 자리를 통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응답으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선 질문 들어오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채팅방부터 얘기했는데
FKS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개인 법인인가요? 하고 여쭤왔어요. 아닙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네,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의 FDA 에이전트는 몇 곳이나 있나요? 제가 판단할 때 에이전트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왜냐면 에이전트는 미국에 있는 저같이 미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한국에 미국 분들이 여기 와갖고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기업에 찾아가서 실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FDA를 초이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는 지금 이제 우리 김기수 대표님만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 여기 제가 전국을 네, 다녀봤는데요. 오케이. 그다음 FDA 인증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일반인도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보안 때문에 음. 아이디는 드리지만 패스워드는 저같이 에이전트 관리자가 들어가야지만 그 영상을 내지는 테이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일반인들 볼 수 없어서 기업한테 제가 이렇게 그 FDA 그 출력물 전산의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앞전은. 그래서 하여튼 김기수 대표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서 이쪽 부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훈 박사님, 우리 영양학 박사님이신데 담비와 같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선 채팅 있는 부분 제가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의식주 문제의 그 식 문제가 가장 뭐 배고픈 문제 중요하고요.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나름대로 좋은 그 제품들을 우리 김기수 대표님이 하셔서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 중에서 우선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주시면 몇 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오늘 참가 16분 하셨는데 우선은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주시면은 이쪽 FDA를 단톡방을 만들 테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박진우 교수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말씀 한번 하시죠. 없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이쪽 식품 쪽, 이게 우리나라 먹거리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이 같이 이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면 좋을 텐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을 한국 기업이 인수했다고 들었어요. 예.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예. 예,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우리 발효식품하고 관련성 같은 걸 연구를 해서 서포트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왔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박진우 교수님 2주일에 한 번은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석근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예. 며칠 전에 FDA 코드 등록된 거라고 하나 받았는데요. 예. 내셔널 드러그 코드 디렉토리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카피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항목 중에 보다 보니까 마켓하고 카테고리 항에 거기 승인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승인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건가요? 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FDA는 이거라고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고 식품만 초이스하지 않아요. 그 판단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그 다큐멘터리를 에이전트가 관리해놓고 만약에 리스크가 생기면 FDA가 요청하면 그 자료를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백을 해주시는 자료가 미비할 수도 있겠네요. 에이전트가 미국이고 전 세계에는 몇 명이나 있는가요? 미 본토에는 한 2만 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에이전트가. 한국에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 한국 와서 저같이 활동을 할까요? 그러시네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가지, 10시 50분이 됐고요. 저기 조대희 대표님 얘기 들립니까? 대구에서 참석하셨는데 지금 병 문제에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말씀 들립니까? 예. 아, 네. 저는 초음파를 이용한 암 치료기, 치매 치료기를 개발했는데 아직 국내 인증도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샘플로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주 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쪽에서 말씀 드린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의료기기 쪽을 저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인증받지 못한 상황인데 미국에도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본 상황인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고무적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쪽도 과연 한번 시도를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협회, 보건산업진흥원, 특히 이제 굳이 표현하면 의사협회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산업진흥은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허들이 많아요, 의료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닿는 것들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벼운 리스크가 없는 거. 예를 들어 뭐 데일밴드, 아주 기초적이지만 데일밴드 내지는 알레르기가 없는 뭐 크림도 돼요, 의료기기. 근데 이게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냐면 이게 초음파라도 이게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의사들이 쓰는 용도가 있고요. 주파수 대역이 낮으면 그냥 마사지기로 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는 미용 기기들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미용인들이 한 400만이 됐네요, 벌써.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200만이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제가 보건 쪽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 쪽으로 가기에는 약간 허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의료기기가 과연 의사가 전문의가 만질 거냐, 이건 일반인들이 가볍게 쓸 수 있느냐,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의료기 기초적 1단계는. 그래서 세라젬이나 요즘 안마 의료기 막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머리에 대한 민감한 분들이 머리를 비타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헤어로 넣어가지고 주파수를 때리고 LED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의료기에 해당됩니다. 치료 효과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주파수 때역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런 것도 사실 한번 표준화 작업을 해서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의사협회가 쓰는 이건 물리적으로 단위가 높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강구할 게 뭐냐면 여기에는 물리적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월 달에 FDA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일상이. 근데 유효 기간은 12월 30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2월 달에는 10개월뿐이 못 써요. 우리가 2월 달에 FDA가 떨어졌으면 내년 2월이어야 되는데 이걸 아닙니다. 전 세계 다큐멘터리가 오다 보니까 전산이 일일이 기업 하나씩 다 테크닉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둡니다. 그 에이전트는 많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사실은. 전직 FDA 직원이든 뭐 변호사든. 미국은 FDA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FDA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직업군으로 교육 활성화하는 이유나 이런 책자를 통해서 그런 교본을 만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의료기기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니까 이것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 카톡 오신 분 채팅이요. 제약 인증 실적이 있나요? 이렇게 왔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는가요? 저도 제 노트북을 찾아봤는데 한 20개 이상 있습니다. 예, 20개 이상. 서희석 대표님이 물으신 제약 인증 실적이 20개 이상 있습니다. 이정렬 이사장이 얘기한 기능성 보온행 의류 제품도 FDA 인증 가능한가요? 여기에 보온이라는 내용보다 본행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의료용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 의료용품도 옷도 기능화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장 보호하는 건 피복이거든요. 옷을 입는 이유는 보온, 보습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 이제는 이것도 기능화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숨 쉬는 옷 라텍스인가요? 라텍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스스로 온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온을 해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의료기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의료도. 그러니까 와치, 시계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사게 되면 이 체온이라든가 온도 이걸 다 리듬을 관리하는 이유도 이제는 센서를 그 미세하게 달면 이 옷도 하나 이제 의료기기로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로 마치고요. 필요 좀 더 하신 분들은 단톡방 신청을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을 저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에이전트 혼자라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우리 기술 독립군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하여튼 우리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아까 장독대 부분과 관련한 발효식품을 우리가 한국적인 측면으로 K 발효식품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FKS는 뭐의 약자인가요? 사실은 끝에는 KS는 김기수입니다. 기수. F는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FDA 김기수입니까? 뭐 제가 장명한 거 아니고요. 워싱턴에 저희 그 선배님들 귀한 분들이 이제는 네 이름도 그 가치가 있다. 자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김구 닮았다고 그럽니다. 해외에서는 저는 김기수보다는 김구로 조금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으셔가지고 김구 선생님하고 비슷한지 맞으시면은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안경도 그렇고 전부 김구 선생님 닮았죠?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